그 다음에 코드의 종류. 이 부분이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시험 문제, 2장에서 나오는 문제 약 30-40%는 어디서 나온다? 이 코드의 종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코드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코드의 종류에는. 이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순차 코드, 그렇죠? 그 다음에 구분 코드, 그 다음에 십진 코드, 그 다음에 그룹 분류식 코드, 그 다음에 표의 숫자 코드, 그 다음에 연산 코드, 그 다음에 특정 자릿수 코드 또는 말미 분류법 코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밖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밖의 코드에는 뭐 약자식 코드가 있고, 약자식, 그 다음에 합성 코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서 우선은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1번부터 6번이야. 7번, 8번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다 자주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차 코드 별 2개야. 구분 코드도 별 2개. 십진 코드 마찬가지야. 별 2개. 그룹 분류식 코드 별 2개. 표의 숫자 코드 별 2개. 연산 코드 별 2개입니다.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다 잘 알아두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차 코드부터 보자고. 순차 코드. 네? 순차 코드 별로. 순차 코드. 순차 코드는 자료가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또는 자료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련 번호를 붙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일련 번호식 코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련 번호식 코드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조용필이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하자면 조용필에다가 01번 이렇게 부여했다고 가정하면 01번. 01번. 김건모가 도착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02번이 어디에 붙는 거야? 여기에. 02번. 그 다음에 양수경이 도착해서 양수경은 03번이 되는 거죠. 03번.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순차 코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순차 코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릿수가 짧다는 얘기야. 자릿수가 있죠? 자릿수. 자릿수가 짧다. 이거보다 짧게는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더 자릿수를 적게 해서 코드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릿수가 짧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추가가 쉽다는 얘기야. 그 다음 번호 붙이면 되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이 부분은 무슨 자리, 이 부분 무슨 자리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맨 뒤에 추가가 쉽다는 얘기야. 추가가 쉽다는 얘기. 쉽다. 그죠? 그 대신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코드를 삽입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류성이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종류 저런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차 코드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대충 해먹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차 코드가 적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분 코드가 적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룹 분류식 코드가 적합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분류성을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코드화가 됐을 때, 한번 코드화가 되고 나서 변화가 없다면 순차 코드가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순차 코드가 많이 쓰기 때가 많습니다. 순차 코드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구분 코드. 구분 코드는 순차 코드화를 하는데 순차 코드가 분류성이 없으니까 거기다 분류성을 이렇게 합쳐놓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구분 코드다. 그래서 이걸 구분 순차 코드다 라고도 합니다. 구분 순차 코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 뭐라고? 구분 순차 코드. 다른 말로. 순차 코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총무부가 있어. 총무부. 그 다음에 관리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 그럼 총무부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200명이에요. 200명. 관리부는 500명. 네. 오케이? 영업부는 2,500명. 그럼 총 몇 명이야? 3,200명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3,200명을 코드한다면 4자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4자리로 코드하는 거야. 4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4자리로 코드화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자리나 두 자리를 띄어서 구분자로 두는 거죠. 오케이? 순차 코드는 그냥 쭉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한 자리나 두 자리를 띄어서 어떻게 돼? 구분 자리로 두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자리로 구분 자리를 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명이니까 총무부 같은 경우를 우리가 0번으로 뒀다 그러면 총무부는 0번. 그럼 0, 0, 1에서 어디까지? 0, 9, 9, 9까지는 누가 쓰는 거야? 총무부가 사용하는 거야. 근데 관리부도 역시 어떻게 돼? 한 자리면 되잖아. 1번을 줬다면 1, 0, 0, 1에서부터 1, 9, 9, 9까지는 누가 쓰는 거야? 관리부가 쓰는 거야. 한 자리를 뭘로 주는 거야? 구분 자리를 줬단 말이야. 근데 영업부는 이게 하나 갖고 안 돼. 그러니까 1, 2, 0, 0, 1에서부터 2번, 그 다음에 3번, 또 4번까지 써야 되죠. 4, 9, 9, 9까지 누가 쓰겠다? 영업부가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0, 1이면 0이면 어디야? 총무부고 1이면 관리부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면 영업부죠. 여러분들이 그룹 분리식 코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룹 분리식 코드는 최고 인원이 많은 게 2,500명이니까 4자리죠. 부서 구분이 한 자리죠. 그래서 총 5자리를 만드는 게 뭐야? 그룹 분리식 코드입니다. 하지만 구분 코드는 순차 코드화를 하는데 그 순차 코드를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순차 코드 자리 중에서 나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냥. 그죠? 얘가 이거 쓰고, 얘는 이거 쓰고, 얘는 이거 쓰니까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 코드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떻게 돼? 순차 코드가 자릿수가 짧듯이 얘도 자릿수가 짧은 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짧다. 그죠? 네? 짧아요. 네, 짧다. 그죠? 오케이? 왜? 순차 코드 좀 똑같이 하니까. 근데 순차 코드는 구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 저런 종류로 구분하지 못하지만 얘는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강점이야. 그죠? 이런 종류, 저런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니. 근데 약점이 뭐냐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러분 코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분류자가 많아서요. 기계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왜? 물론 총무부와 관리부를 찾을 때는 컴퓨터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총무부 찾을 때는 0과 같으냐라고 물으면 되죠. 관리부 찾을 때는 1과 같으냐라고 물으면 되는데 영업부 찾을 때는 어떻게 돼? 2와 같으냐 또는 3과 같으냐 또는 4와 같으냐 이렇게 3번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10,0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어떻게 10가지 이상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기계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릿수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차 코드를 나눠 썼다. 그 나눠 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구분 코드라고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안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진 코드는 십진수라는 거니까 이거 도서관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도서 분류식 코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서를 분류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도서 분류식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진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진 코드는 10진 코드 철학하면 어떻게 철학 100번이잖아. 그지? 철학 이렇게 100번을 분류하는 거야. 철학에는 100번.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여기다 300번이다. 그죠?
뭐 200번, 이건 200번 좋아. 200번.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다. 뭐 또 기술과학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건 300번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언어다 해서 언어는 700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거지. 그죠?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십진수로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가지 이상은 분류할 수 있어 없어. 10가지 이상은 분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도서 분류식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분류가 아주 명확하다는 얘기야. 분류 명확하죠? 예. 얘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얘는 분류가 아주 명확하잖아. 그치?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좌측으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키면 되니까 여기 한 자리 더 늘어가고 뭐 10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세분화 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철학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세분화 시켜서 더 안에 내려가면 되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 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세분화 시킬 때도 십진수 부여 원칙. 그 다음에 저기 더 확장시킬 때도 십진수 자릿수를 더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분류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 자릿수는 뭐 짧지 않습니다. 예, 자릿수는 짧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기계 처리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처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죠? 예, 안 돼. 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왜? 어차피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진수 부여 원칙이지 이렇게 십진수 부여 원칙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진수가 아니고 십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는. 오케이? 예. 물론 인간이 분류할 때는 상당히 좋지만 컴퓨터가 분류할 때는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진수 부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진수잖아 컴퓨터는. 근데 얘는 십진수니까 이 자릿수 분류할 때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치? 예, 특징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룹 분류식 코드입니다. 무슨 코드? 그룹 분류식. 이 그룹 분류식 코드는 이제 기계 처리에 적합합니다. 컴퓨터 처리에 가장 적합한 게 그룹 분류식 코드다는 얘기야. 그죠? 응? 컴퓨터 처리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릿수가 길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릿수가 길다. 그죠? 예. 자릿수가 길다야. 길다. 예. 여러분들이 학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룹 분류식 코드야. 학번. 그러니까 학번을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뭐 50 뭐 4 0205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네. 학번이 좀 길긴 하네. 그러면 첫 번째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첫 번째 자리가 요거 있죠? 예, 요 자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구분한다래. 대학. 그죠? 뭐 공과대학이니 자연대학이니 뭐 이렇게 대학 구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그 다음은 두 자리 있죠. 예, 그 다음 두 자리는 뭐 학과 구분이다. 학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에 뭐 세 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학과에서 자기 뭐 1년 번호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1년 번호.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앞에 뭐 입학 연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앞에 또 입학 연도. 그래서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05다 그러면 어떻게 돼? 2005년도에 입학한 사람이는 이건 입학 연도라고 가정합시다. 입학 연도. 그죠? 네. 그러면 학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05, 504, 02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 05는 입학 연도를 나타내고 이게 대분류에 속하는 거야. 대분류. 그 다음에 대학 있죠. 5번은 대학이라고 하자면 이게 중분류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04가 뭐야? 학과라 그러면 이건 소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각각을 코드화해서 합쳐서 만드는 방법이. 이거는 이제 그 과 안에서 자기 1년 번호니까.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놓고 각각 분류자에 대해서 코드화를 해서 합쳐서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룹 분류식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를 했을 때는 분류가 명확한 건 당연하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처리, 기계 처리로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자, 잘라서 어떻게 딱딱 비교하면 딱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릿수가 길다는 게 약점이죠. 이건 자릿수가 길어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예, 자릿수가 길어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룹 불식 코드는. 학번하면, 아, 이 그룹 불식 코드구나.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과가 바뀌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건 이제 약점이죠. 예? 이게 이과에서 저저과를 간다고 이 학번이 어떻게 돼? 학번에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입학년도 언제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이고, 어느 학과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과를 전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 변환이 자주 일어나는 데서는 이런 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징에 맞게끔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무슨 코드? 표의 숫자 코드. 표의 숫자 코드. 그죠? 이 표의 숫자 코드를 다른 말로 우리가 유효 숫자 코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유효 숫자 코드. 그죠? 우효 숫자 코드. 그죠? 예. 뭐 같은 얘기지만 이거는 대상체의 물리적 수치를 그대로 코드로 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대상체의 물리적 수치 즉 어떻게 돼? 뭐 길이, 넓이, 광도, 높이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코드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표의 숫자 코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표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는 특징이에요. 표의성. 그죠? 물론 자릿수가 길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릿수가 길다. 이런 약점은 있다. 근데 표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상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 수치를 그대로 코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 대상 코드값만 보면 그 대상체를 연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널판지가 있다고 가정해. 이걸 코드화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 널판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0cm고 200cm라고 가정합시다. 200cm고 넓이가 15cm고 그죠? 높이가 3cm야. 응? 그러면 길이, 높이 순으로 코드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돼? 가장 긴 게 뭐 예를 들어 4자리로 한다 그래. 길이는 4자리로 하면 0, 2, 0, 0가 되고요. 넓이는 3자리로 한다 그래요. 0, 1, 5가 되고 높이는 2자리로 한다 그래. 0, 3 이렇게 하면 앞에 4자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3자리는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2자리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코드화를 했을 때 이 코드만 보면 그 대상체 있죠? 이 대상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연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제3자가 봤을 때는 모르지만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거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고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상체의 물리적 수치, 길이나 넓이, 높이, 뭐 중량, 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코드로 쓰는 방식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표의 숫자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표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특징과 자릿수가 좀 길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다른 종류가 다른 대상체에 대해서 같은 코드를 부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는 널판지를 하고 하나는 무슨 뭐 자전거를 코드하고 이런 것들을 합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떻게 돼요? 불편성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연상 코드. 니모니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기호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호 코드. 무슨 기호? 기호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기호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상 코드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십진수 부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연상 코드는 이제 십진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특수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대상체의 어떤 의미나 그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호 있죠. 그 기호를 얻다가 코드에다 포함시켜서 코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인치 TV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코드화를 했을 때 이 코드만 보고도 텔레비전이면서 뭐가 인치 크기가 17인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386 듀렉스 컴퓨터다 뭐라면 386인데 듀렉스 뭐 이렇게 코드화를 뭐를 사용해서 이런 기호나 또는 문자나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대상체가 갖고 있는 뜻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연상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코드는 뭐가 뛰어나? 표의성이 상당히 뛰어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 대상체가 갖고 있는 뜻과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호를 사용해서 코드화를 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6가지는. 뭐, 순차 코드, 구분 코드, 십진 코드, 그룹 분리식 코드, 표의 숫자 코드, 그 다음에 연산 코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건 6가지는 확실하게 파악하라는 얘기야. 특정 자릿수 코드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특정 자릿수 코드를 우리가 말미 분류법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 자릿수 코드는 기존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근데 맨 끝에다 분류자를 하나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XXX라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코드 맨 뒤에다가 분류자를 이렇게 1번, XXX,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자를 끝에다 두는 거야. 오케이? 예. 그 옛날에 둘둘아웃공이 뭐라 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하는 사람. 이게 정보처리 산업기사인데 예, 분류자를 맨 뒤에 둬갖고 야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땄는데 이 사람은 야 비주얼 베이직으로 땄다라면 비주얼 베이직 A 이렇게 붙여서 코드화를 하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둘둘아웃공 뭐 C다라면 C 언어를 갖고 땄다 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분류자를 붙여서 이렇게 코드화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특정 자릿수 코드다 또는 분류자를 맨 끝에 뒀다 해서 말미 분류법 코드다 이렇게 돼. 그렇죠? 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말미 분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오케이. 예, 그런 게 있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아, 이런 거는 그렇구나. 맨 끝에다 이미 기존의 코드를 쓰고 있는 데다가 맨 끝에다 분류자를 두는 방식이 바로 특정 자릿수 코드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밖의 코드에서 약자식 코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무게 같은 거 있죠? 예, 무게 이런 단위를 그대로 코드로 사용하는 거야. 킬로그램이나 온즈나 그 다음에 야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그대로 코드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약자식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성 코드는 말 그대로 코드를 쓰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걸 합성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뭐 저런 것들은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6가지.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코드의 오류에 대해서 여기도 한 20% 이상 나오니까 문제가 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코드의 종류입니다. 오류의 종류. 여기서는 코드 오류의 종류.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류 방지 대책이 있어요. 코드 오류의 방지.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코드가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드가 오류가 났을 때 체크가 있습니다. 오류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지. 체크에 대해서. 그죠? 예.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 그럼 물론 이 중에서는 이제 오류의 종류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건 뭐 달달달달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코드 오류의 방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근래 한 번 나왔었고, 오류 체크에 대해서는 체크 디트 체크가 이제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코드의 오류 종류에 대해서 코드 오류의 종류 달달달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긴 뭐 6가지로 많이 합니다. 6가지. 무슨 오류? 사본 오류가 있습니다. 사본 오류. 그 다음에 전이 오류가 있습니다. 전이.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 전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중 전이 오류. 2번 바뀐 거죠. 쓰자고. 오류. 그 다음에 랜덤 오류가 있습니다. 랜덤. 그 다음에 생략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가 오류가 있다. 첨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요거 4번 오류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전이 오류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생략 오류는 이제 근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본 오류, 전이 오류, 그 다음에 생략 오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오류가 뭔지는 알아둬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사본 오류라는 것은 한 글자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야. 별거 아니야. 어? 한 글자를 잘못 표기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를 사본 오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본 오류는 원래 코드를 1996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 거야? 1998 이렇게 쓴 거야. 즉 뭐를 6으로 써야 되는데 8로 잘못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본 오류다. 트랜스크립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트랜스크립션, 크립션. 그 다음에 전이 오류는 뭐냐면 앞뒤가 바뀐 경우죠. 즉 1996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 거야? 1969 이렇게 쓴 거야. 즉 96으로 써야 되는데 69로 바뀐 거지 앞뒤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전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이 오류. 트랜스포지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포지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관한 오류다. 이거는 한 글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도 요거는 앞뒤가 바뀐 경우를 전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그 예에 따라서 사본 오류다 또는 전이 오류다라고 맞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뒤가 글자가 바뀌었으면 뭐라고? 전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글자가 잘못 표기됐으면 그때는 사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중전이 오류라는 얘기는 전이 오류가 두 번 발생한 경우죠. 즉 예를 들어서 1996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발생했으니까 91 요거 바뀐 거고 69 이렇게 한 거야. 즉 얘도 바뀌고 그렇죠? 9와 1이 바뀌고 그 다음에 6과 9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됐고 요것도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된 거야. 물론 모두 19 어떻게 나온 거? 1699 이렇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건너뛰어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발생한 거야? 뭐하고 뭐가 바뀐 거야? 9하고 6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바뀐 6하고 9하고 또 바뀐 거죠. 이것도 전이 오류가 두 번 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전이 오류가 두 번 난 거죠. 이거하고 이거 바뀌고 이거하고 이거 바뀌었으니까 전이 오류가 두 번 난 거고 요것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6하고 9 바뀌고 또 6하고 9 바뀌었으니까 전이 오류가 두 번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중 오류다. 즉 이중 전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 건너뛰어서 발생하는 경우야. 그 다음에 랜덤 오류는 사본 오류하고 전이 오류하고 이제 막 발생한 것을 우리가 랜덤 오류다. 말 그대로 랜덤이야. 그러니까 1996 이렇게 써야 되는데 1896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이 오류도 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난 거야? 모두 99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사본 오류도 나고요. 이런 게 막 섞여서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랜덤 오류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 이런 경우를 랜덤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 생략 오류는 한 글자를 쓰지 않은 거지. 별거 아니야. 1996 이렇게 써야 되는데 196 이렇게 쓴 거죠. 9 하나를 빼먹은 거지.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9 하나를 빼먹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략 오류다. 한 글자를 잘못 빼먹었으니까. 첨가 오류는 한 글자를 더 집어넣은 거야. 1996 이렇게 써야 되는데 19996 이렇게 썼어요. 9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첨가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건 뭐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생략이나 첨가는 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본 오류가 뭐고 전이 오류가 뭔지를 완벽하게 알아야 이중 전이 오류, 랜덤 오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생략 오류, 첨가 오류는 그냥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만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여기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코드 오류 방지에 대해서 오류 방지 여기서 한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코드 오류의 방지. 그죠? 네.
오케이? 그럼 코드 오류가 나는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죠?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코드와 작업 시 우선, 코드와 작업 시 코드와 작업 시 발생하는 오류 있죠? 예,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죠? 예. 이때 코드와 작업 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작업 시 에러 방지 대책, 에러 방지 대책, 그죠? 코드와 작업 시, 그죠? 예, 코드와 작업 시. 그러면 이때는 우선 코드 체계 있죠? 예, 코드 체계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정비를 해야 된다. 코드 체계.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거고, 이 자리는 이거고, 이 자리는 이거다는, 그죠? 그러면 이런 코드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면 상당히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코드 체계가 있다면 그걸 정비해서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코드 체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원시 점표 있죠? 예, 원시 점표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예, 재설계하고 많이 발생하면 원시 점표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복잡하거나 아니면 코드 부분 있죠? 코드 부분을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쇄해 놓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고무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전에 찍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코드와 작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제도를 이제 재정비할 수도 있다. 관리 제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 훈련이죠. 예,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에러가 좀 적어집니다. 교육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 당연히 어떻게 돼? 에러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코드 기입시 있죠. 기입시. 실제 코드를 이렇게 쓸 때 있죠. 쓸 때. 어디다가 쓰는 코드 주로 원시 점표에다만 쓴단 말이에요. 원시 점표에다가 코드를 쓰는 건. 어차피 어디다가 투입하기 전에, 컴퓨터에 투입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컴퓨터와 사람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게 원시 점표나 그 원시 점표에다가 사전에 코드를 기입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할 것인가 얘기야. 그래서 코드를 기입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기입 시 오류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다는 얘기야. 그죠? 예, 요게. 원시 점표에다가 코드를 기입할 때 오류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우선은 코드를 직접 쓰지 말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자꾸 쓰다 보면 에러를 잘못 쓸 수 있잖아, 사람이. 아예 고무인 같은 경우로 찍는 거야, 찍어, 코드를. 그죠? 몇 번을 이렇게 찍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예, 좀 더 어떻게 돼? 방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고무인 사용하라. 고무인. 그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떻게 아예 구멍을 뚫어놓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펀치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펀치카드 시스템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빛을 통과시켜서 통과되는 건 1, 통과되지 않는 건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종이 테이프나 아니면 펀치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사전에 펀치카드를 뚫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프리 펀치카드라고 얘기하지. 그죠? 예, 사전 펀치카드를 사용. 미리 어떻게 돼요? 코드에 대해서는 구멍을 뚫어놔죠. 그죠? 그 다음에 원시 점표에다 아예 인쇄를 해놓는 거야. 원시 점표에다가. 처음부터 코드는 인쇄야. 원시 점표 인쇄. 인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사전에 그 코드 남바링을 딱 부여해서 인쇄해 놓는 거 아예. 그래서 코드 부분은 사람이 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해서 부여하는 방법. 자동화해서 쭉 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코드에 대한 오류를 좀 더 어떻게 돼? 확실히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다는 것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체크 방식이 나오는데, 오류 체크에 대해서 나오죠. 예. 오류 체크는 크게 나눠서 이제 사람에 의한 체크가 있고요. 사람. 그 다음에 체크 디지트 체크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 자리 체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크 디지트 체크야.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체크, 체크 디지트 자리 체크가 있고, 체크 디지트 체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당연히 어떻게 돼? 검사 자리 체크입니다. 자, 요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에 의한 체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예 뭐만, 코드만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뽑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맨날 앉아서 코드만 어떻게 돼? 보는 거죠. 코드만. 네. 또는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 코드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코드화 작업 시키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 걸 이렇게 비교해서 중복이 되는지 이게 비교해서 예, 체크하는 방식이 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6%의 에러를 범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코드를 쭉 쳤으면 똑같은 코드를 이 사람도 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가 비교하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에러가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위치를 똑같이 틀릴 가능성은 어떻게 훨씬 더 줄어들어. 예, 0.06 곱하기 0.06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체크지. 예. 오케이? 그래서 검사원을 두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중복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코드를 치게 해서 비교해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건 사람에 의한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자리 체크는 뭐냐면, 검사 자리 체크. 검사 자리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가 8, 5, 4, 2, 3이야. 코드가. 오케이? 그러면 이 코드에다가 맨 뒤에 검사 자리를 하나 더 추가시켜라 그랬어. 그죠? 요 뒤에다가 검사 자리를 추가해서 새롭게 코드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8, 5, 4, 2, 3 한 자리가 더 들어가 있지. 한 자리가 요 뒤에 더 들어가는 거야. 검사 자리가. 그럼 뭐 검사 자리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죠. 우선 모듈러 상수 값을 줘야 됩니다. 모듈러 상수. 그래서 모듈러 상수 값을 보통 뭐 10으로 줄 수도 있고 11로 줄 수도 있고 13으로 줄 수도 있는 거, 그건 뭐 지 맘이죠. 딱 정해진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체크할 때는 11로 줍니다. 보통 10으로 많이 주지만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11이다는 얘기야. 12로 줄 수도 있고 13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듈러 상수값이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정해져야 돼. 가중치. 이 코드 값에 가중치를 곱해야 돼.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2, 3, 4, 5, 6이라고 가정합시다. 2, 3, 4, 5, 6. 이렇게 가중치를 줬어요. 주민번호도 이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사자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붙이냐면 코드가 8, 5, 4, 2, 3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가중치를 곱하는 거야. 2, 3, 4, 5, 6 그렇게 가중치를 여기다가 곱하기 한단 말이야.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2, 8, 2, 16 하는 거지. 16 더하기.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3, 5, 15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4, 4, 16 더하기. 그 다음에 2, 5, 10 더하기. 그죠? 3, 6, 18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합계가 나오겠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31이 되네. 31. 31에다 16 더하면 47이 되네. 47. 여기다 10 더하면 57이 되네요. 18 더하면 75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오케이? 예, 75.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75가 나오잖아. 75. 뭐를? 코드 값하고 뭐를 곱한다? 가중치하고 곱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코드 값하고 가중치하고 곱해서 다 더한다. 그러면 다 더한 값이 나오죠? 75가. 그럼 이 75를 이 모듈러 상수값 있잖아.
이 모듈러 상수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모두 이렇게 얘기하지? 모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몫은 7이 나오고 나머지는 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5가 되겠지. 나머지 값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돼? 모듈러스 상수값이 10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듈러스 상수값 10에서 이 나머지를 빼서 그걸 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듈러스 상수값이 뭘로 줬어? 네, 10으로 줬으니까 그런데 11로 준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돼? 모듈러스 상수값 10에서 5를 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지만 10에서 5 빼면 똑같잖아. 근데 여기가 2가 나온다 그러면 10에서 2 빼면 8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0에서 5를 빼서 이걸 모두 얼마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10에서 5 빼면 얼마야? 5가 되죠? 5를 얻다가 코드 뒤에 맨 뒤에다가 추가시켜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검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줍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 가중치를 곱해서 다 도한 합을 구한다. 그 합을 뭘로? 모듈러스 상수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그죠? 그 나머지를 코드 뒤에 추가하라 또는 그 나머지에서 뭐를? 모듈러스 상수값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얻다가 맨 뒤에 추가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왜? 이게 원칙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거는 어떻게 돼? 어차피 보안인을 유지해야 돼만이 어떻게 딴 사람이 코드를 어떻게 돼요? 코드를 예, 만들어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안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각각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뭐를 검사 자리를 추가해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6자리가 되겠죠. 2, 4, 5에 6자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이 잘못 입력한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돼? 검사 자리를 체크했을 때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는데 8, 5, 3, 2, 3, 5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중치를 곱하면 세 번째 자리가 어떻게 돼? 3, 4, 12가 되잖아. 12. 그죠? 그러면 여기 71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71이 나오면 뒤에 어떻게 돼? 검사 자리가 틀려지죠.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9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 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코드 값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코드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검사 자리 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걸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이 코드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익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는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는 이제 여기는 코드 체크하는 방식이지만 입력 데이터 체크는 어떻게 돼요?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란 체크라는 것도 있고요. 공란. 그죠? 그 다음에 뭐 포맷 체크, 형식 체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형식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유효 범위 체크 이런 거. 유효 범위. 그 다음에 매칭 체크, 조합 체크다도 이렇게 얘기해요. 매칭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순서 체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체크에는. 공란 체크는 어떻게 돼요? 뭐 순서적으로 들어오는가 이렇게 보면 되죠.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공란 체크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식 체크는 여기에 문자 자리에 문자, 여기 숫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오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 체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유효 범위 체크는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매칭 체크는 이제 보관되어 있는 코드 값하고 들어오는 코드 값하고 비교해서 그 보관되어 있는 코드에 들어오는 코드가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이런 것 어디? 아이디 체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매칭 체크는.
처음에 회원가입 해놓으면 그 회원가입 해놓은데 자기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인증할 때, 로그인할 때 그 아이디를 쓰게 되면 회원가입 해놓은 그 코드에서 그 아이디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매칭 체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순서 체크는 뭐 중복된 놈이 똑같은 놈을 어떻게 또 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 체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야.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서 어떻게 돼요? 뭐 코드를 집어넣게 하는 방식이죠.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런 체크입니다. 그래서 오류 체크에서는 뭐 프로그램에 의한 체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요 검사 자리 체크 있죠.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셔라. 이 체크 종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5장에서 제대로 배운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기서는 파악하시고 실제 여러분의 입력 데이터 체크는 어디에서? 5장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